안녕하세요. 단순한 진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비우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신중하게 물건을 들이기입니다. 여러분은 물건 하나를 집에 들일 때 얼마나 신중하신가요? 저희도 24평 단독주택에 살 때는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더라도 이곳저곳 놓을 곳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평 원룸으로 이사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물건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더 신중하게 물건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깨달은 미니멀 라이프 팁 한 가지는 조금 부족한 듯한 크기를 유지하기입니다. 저희는 조금 부족한 듯한 냉장고 용량, 조금 부족한 듯한 수납 공간, 조금 부족한 듯한 크기의 집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부족한 듯한 크기일 때 물건과 식재료를 더 신중하게 구매하기 때문이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냉장고입니다. 저희가 현재 원룸 기본 옵션으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크기는 155리터입니다. 삼시세끼를 집밥으로 먹는 두 사람에게는 조금 작다고 느껴질 만한 용량입니다. 하지만 이 냉장고 용량은 저희에게 딱 알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큰 냉장고를 사용하게 되면 잘 먹지도 않는 식재료들을 아깝다는 이유로, 그리고 언젠가는 먹겠지 하는 마음에 계속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남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듯한 크기의 냉장고를 사용하면 식재료가 잘 순환됩니다. 다음 식재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전에 구매해 놓은 식재료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단독주택에서 189리터 냉장고를 사용했는데 이전보다 식재료 파악이 더 쉬워졌고,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런저런 궁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작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수납할 공간이 충분하면 불필요한 물건이 잘 쌓입니다. 24평 단독주택에 살 당시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넓은 옥상과 작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에 딸린 창고가 있었고, 현관과 연결된 길쭉한 베란다가 있었고, 실내에도 창고 하나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원룸 크기만큼의 큰 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리낌 없이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날이 좋은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에 당근마켓에서 중고 자전거를 사고는 몇 번 타다가 마당에 세워두었습니다. 아담한 베란다에서 티타임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작은 소파와 티테이블을 구매하고는 몇 번 쓰다가 다시 당근마켓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잘 때마다 토퍼를 접었다 폈다 하는 지금과는 다르게 방이 하나가 남아있었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거실에는 300권이 넘는 책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오면서 10권의 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네 책방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기보다는 책방에 두고 모두가 함께 읽으면 책이라는 물건이 더 잘 쓰여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유 공간은 무언가를 자꾸만 구매하게 만들고 쌓아두게 만듭니다. 그도 그런 게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다면 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작은 수납 공간과 작은 집에 살게 되면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마다 들여놓을 자리가 있는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부피가 크면 클수록 고민의 크기도 커집니다. 이는 자연스레 신중한 소비로 이어집니다. 물건을 드릴 때마다 자신의 작고 소중한 공간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8평 원룸 공간은 결코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의자와 같은 작은 가구 하나만 더 들어와도 공간이 줄어드는 게 눈에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고 자연스레 소비가 지연됩니다. 이처럼 여유 공간과 소비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해야 할 소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납 가구입니다. 수납 가구 하나를 구매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가 긴 시간에 걸쳐 줄줄이 이어집니다. 수납장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쌓아두기 위한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수납장에 물건을 쌓아두고는 비슷한 물건을 또 구매하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집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조금 부족한 듯한 크기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방식에는 신중한 소비 외에 또 다른 장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찾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수납하는 공간이 서너 곳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일어납니다. 혹여 위치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 저기, 아니면 거기 중 한 곳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넓은 집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한 크기의 집이 저희에게 알맞은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한 크기의 집과 수납 공간이야말로 물건을 조금 더 소중하게 대하고 신중하게 드리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팁 나누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